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11월 들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와지고 있고 오늘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시장이 첫 거래를 했는데 어제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새벽까지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연말 이제 소위 말하는 산타넬리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루가 됐었습니다. 어제가 미국이.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맥점 1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행히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그 중요한 이벤트가 좋게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까지 지금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데 좀 긍정적이라고 이제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시간 지금 2시 13분인데 잠깐 제가 그 흐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한 17원까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은 그동안 3대 보편형이었던 환율, 그리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뭐 장기 추이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거의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제 4.8을 붕괴했습니다. 10년물이. 그리고 유가는 지금 계속 그 자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그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정확히 이제 7,760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동안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막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바로 이제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한 게, 이제 1등 공신이 돼버린 거예요. 국채 금리를 올리는데. 그래서 그 3분기에는 일단 이미 8,500억 달러 이상 발행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좀 낮아지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장기물이 좀 문제였지 않습니까? 전체 규모에서 이제 장기물보다는 단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10년물이 좀 많이 안정화된 것이고 고용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와야 미국 시장 올라가죠. ADP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3만 건 넘게. 특히나 이제 임금 상승률이 2021년도 10월, 그러니까 2년 이래 그 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5.7% 기록했는데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물가가 더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제 하강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ISM 제조업 지수가 46까지 일단 떨어졌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GDP가 3분기에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은 4분기는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재회견 말미에 이제 1회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는 풍겼는데 이미 시장은 종료에 가까웠다 이렇게 좀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일단 끝났고 주말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나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그 훈풍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고요. 아울러서 어제부터는 이제 10월 말부터 약간 변화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이제 추세 복귀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일단 저점을 좀 확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국채금리 상승의 1등 공신이었던 바로 이겁니다. 미국 재무부 일반 개정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6월 달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재무부의 금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6월 달에는 현금이 미국 재무부가 230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230억 달러. 그러면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올 연말까지 금액이 다소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는 막 1조 1,000억 달러, 또 어떤 기사에는 뭐 1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1조 5천억 달러 일단 잡는다 치면 이미 작년 10월 달, 교묘하게 작년 10월 달, 9월 달이 저점이었는데 주가가 그때도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한 1조 달러 정도 이렇게 쌓였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쭉 줄면서 다시 한번 국채 발행을 통해서 현금을 일단 확보를 한 거죠. 3분기까지 좀 지나치게 많이 발행한 것 같아요. 장기물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국채는 흔해지니까 국채 가격은 낮아질 것이고 국채 금리는 올라간 것이죠. 얘가 결정적인 작용한 겁니다. 작년 고점 수준까지 왔고 3분기에 이미 4분기에 발행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재무부에서 이제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을 이제 많이 발행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저께 일본 중앙은행에서 YCC 정책을 수정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전전날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올랐고 환율도 올랐고 미국 시장의 국채금리도 올랐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시장은 적어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을 더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재무부 금고도 어느 정도 지금 원하는 만큼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좀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국채 수익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우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민감했던 외국인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환율이 또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럼 또 외인들 입장에서는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도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복병이 좀 해소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선, 현물.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매수 들어오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8거래일 연속 매도하다가 뭐 큰 물량 아닙니다만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제 매도할 게 없습니다. 마른 행주가 아니고 마른 오징어 쥐어짜기 하듯이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게 되면 외인들의 선 현물 매수세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추세 복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 미국 같은 경우는 이따 제가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9월달, 10월달 그다지 많이 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이제 충격이 비교적 컸기 때문에 1월달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많이 밀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그 투자 그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뭘 봐야 되는지 시장이 충격이 컸을 때 그때 이제 안 밀렸던 업종 그리고 안 밀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좀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 22%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22%.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엄청나게 지금 쏟아 부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이 종목은 안 밀리네. 이 업종은 안 밀려.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대비해서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테슬라도 무너졌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점을 지금 엔비디아는 15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반영세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그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은 약간 이제 중기 추세를 1월부터 이어져 왔던 중기 추세를 좀 해소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IT 반도체 관련 대표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디램 업체죠. 글로벌 3위 업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월 달 저점을 주고 그동안 10개월 동안 이 지지 맥점에서 터닝 나오고 여기서 터닝 나오고 요때 이탈했다가 다시 또 올려버리고 이번에도 여기 터닝 나오죠. 6번 지금 그 추세 지지점을 터치하고 지금 바로 거기만 오면 그냥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장기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이태리 장인 패턴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미국 시장 나스닥도 많이 밀었는데 추세 안 깨고 다시 한번 어찌 보면 추세를 좀 복귀한 거죠. 뭐 붕괴하지도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럼 적어도 미국 그 나스닥 그 편입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디램 3위 업체가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었다. 라면 우리 시장에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주가 그다음에 다른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재 뭐 솔브레인 같은 종목군들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그러니까 달러 한산차 원래 삼성전자는 외인하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지분이 지금 52% 넘게 있기 때문에 그 메이저들이 이제 그 사는 종목이죠. 그래서 달러 한산 차트를 보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직 120일선 밑에 있는데 원화 한산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121선을 아침에 갭으로 살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121선 밑에서 놀다가 시총 1위 이 종목군들이 경기선인 121선을 살렸다. 내일 뭐 다시 민다 하더라도 우선은 그동안의 시장 낙폭을 고려한다 그러면 일단 중기 추세는 다시 복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후에는 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좀 꾸준하게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11월 지금 뭐 초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9월달, 10월달 국내 증시가 어땠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뭐 11월달 시장을 11월이 아니죠. 이제 연말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낮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 9월달, 10월달 시장 마감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월달, 12월달 시장 예측하고 전망,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 좀 할게요. 9월달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글로벌 꼴찌입니다. 꼴찌. 9월달만 거의 한 9.4%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는 3.6%. 그러니까 9월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이제 5.8% 하락이 나왔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다우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유럽, 일본, 뭐 홍콩 주요국 증시 하락은 만큼 밀렸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9월 달은 거의 10% 밀었기 때문에 OECD 뭐 주요국 지수 중에서 꼴등했다. 10% 밀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월 달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10월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10월 달 한 달 동안 주요 지수 하락률을 딱 보시면 코스닥이 12.5% 하락이 나왔어요. 10월 달에. 9월 달, 10월 달 이간항이죠. 전 세계 주가 하락 꼴등. 좋은 것은 원래 나쁜 것은 1등하고 좋은 것은 꼴등에 우리가 보면 그죠? 네. 이스라엘이 지금 11.5% 하락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전쟁 중인 나라지 않습니까? 하마스는 전쟁 중이잖아요. 지상군 투입하고 예비군까지 전 세계인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국민들 다 모집해가지고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합니까? 우리나라 해병대가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붙습니까? 아니 어떻게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많이 빼버렸어? 12.5%.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가하다, 너무 가했다는 얘기예요. 전쟁 당사 국가보다 주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7.6%, 10월 달에만, 일본 3.1, 중국 3%, 나스닥은 2.8%. 전체 지수가. 유로존 같은 경우도 2.7%, 대만이 2%. 대만 같은 경우도 IT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빠진 만큼 빠진 거예요. 나스닥이 2.8% 하락, 대만도 2.2%. 다우 같은 경우는 1.36%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두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두 달 연속 10% 넘게, 9월 달은 한 10% 가까이. 그리고 10월 달은 12.5%, 10% 넘게 지금 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월 기준 했을 때 지수가 10% 넘게 하락 나온다 그러면 약세장 전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현재 그 기준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약세장 전환 신호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근데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나스닥 같은 게 2.8%, 다우는 1.36%. 이 정도 주가 하락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시장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 같고 많이 빠졌죠, 사실은. 근데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이거 뭐야? 일본은 뭐 3%. 근데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또 어제도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 기준 했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상관 두고 거의 보합에 했단 말이에요. 중국 3%, 나스닥 2.8, 유로존 2.7, 대만 2.2? 대만도 IT 국가, 우리도 IT 국가인데, 근데 코스닥은 지금 12%? 다우는 1.4이면? 이건 뭐야? 그냥 뭐 상승장애, 그냥 조정 구간이죠.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서 조금 조정 나오는, 소위 얘기하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좋게 평가하게 되면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었죠.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빼고는. 다른 나라는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에요.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란 얘기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두 달치를 저희가 봤어요. 네, 9월하고 10월 달 얼마큼 뺐는지 지수 기준 했을 때. 미국 뭐 따라가니까 이제 미국하고만 비교하면 되죠. 근데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두 달 동안 비교해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뭐 5% 안팎,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두 달 동안 5% 정도. 왜? 상반기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 빼는 것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조정 구간 아니겠어요? 우리 말고 다른 주변 국가들.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두 달 동안 9월 달, 10월 달 8.6%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4.8. 물론 나스닥에서 하락의 주범이 뭐였냐면은 나스닥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 세 종목이 우리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특히 이제 코스닥에 전기차,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많이 밀긴 했는데
근데 이 민 거 보세요, 근데. 2달 동안 무려 한 22% 지수만 22%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이 1분기 작년에 코스닥이 1년 동안 하락률이 몇 퍼센트면 29%가 아마 되거든요. 작년에. 그 상반기에 작년 하락률을 다 복구를 했었어요. 근데 다시 또 원위치 해버렸어. 워낙에 막 기복이 심하죠. 그러니까 차트를 그려보면 작년에 푹 밀고 원위치 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뭐 11월 15일 날, 이번 주, 오늘 우리 장 끝나고 애플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애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넘어가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끝까지 이제 애플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0월까지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이 막 1,000조가 넘고 뭐 2,000조가 넘는 기업들이 소위 얘기하면 저점 대비해서 뭐 100%에서 뭐 거의 200% 오르지 않습니까?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조정은 사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달 동안 4.86%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그냥 기술적 조정 정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10% 11%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나스닥하고 다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 대세 하락이다 뭐다 막 부정론자하고 이제 긍정론자하고 지금 막 상충되는 그런 구간이죠. 근데 제가 봐서는 2달 동안의 미국 시장 하락률을 봐서는 지금 현재 이 결과를 봐서는 상승 중에 하락 구간이다. 근데 이 2달 동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2달 동안 제가 12가지 악재, 대표적인 악재를 여러분들께 쭉 보고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악재 나왔습니까? 국채 수익률 막 2007년도 이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지. 그다음에 미국의 모기지, 장기 대출, 단기 대출, 장기 30년짜리, 15년짜리 2000년도 이래 소위 얘기하면 23년 만에 최고치로 폭등했죠. 원달러 환율 막 1,360원까지 또 1,400원 또 막 위협하고 있죠. 그다음에 신용 뭐 영풍대기 터지고 이번에 신용이 얼마 출해됐냐면요. 3조 5천억이 출해가 됐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공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 연초 신용 고점 대비 한 20%가 출해가 돼버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초 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만 200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제 그 저점 대비까지 거의 100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증발해버렸어요. 그랬지. 거기다 또 영풍대기 사건 터지면서 반대매매 그냥 사상 최대치 투하가 돼버렸지. 스탁론 나와버렸지. 거기서 또 이제 10월 10일 날 돌릴만 하니까 이스라엘 전쟁 터져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중동산 원유를 거의 80% 수입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장 또 타격이 심했죠. 그런 걸 다 반영된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해 봤을 때 결론이 나왔죠. 코스닥 코스피 너무 감해도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경제 특성상 대한민국 경제는 카나리아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자재가 아니고 중간 핵심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미국 전체 수출액의 전체 GDP의 45%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꺾이더라도 먼저 꺾여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도 또 먼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정도 뺐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코스닥이 2달만 22% 뺐어요. 기술적으로. 지수가. 코스피 11% 뺐습니다. 네, 좀 가하죠.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또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자, 수급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외인들, 메이저 오늘 좀 들어오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1월 달부터입니다. 1월 달이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바닥에서. 6조 3천억 매수했고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까지 꾸준하게 매월 5개월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5월 달에 두 번째 가지 매수했죠. 4조 2천억. 근데 6월부터 완전 돌아서 버리네. 외인들이 변심해 버렸어요. 6월부터는 10월까지는 5개월 연속 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5개월 연속 매수했다가 5개월 연속 매도. 어찌 보면 화끈하게 하죠.
그러니까 선물도 화끈하게 막 투기적으로 막 매매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10,000계약 넘게 때리고 또 20,000계약 들어오고 막 지난 옵션 만기, 9월달 만기 전까지 10월 뭐 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네, 현물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외인들의 누적 매수 규모는 지금 매수다. 그러니까 5조 3천억 지금 10월 기준 했을 때 순매수입니다. 어디만 매도했습니까? 기관 쪽만 지금 6조 8천억 때렸고 기타 법인은 좀 매수했고 연기금도 3조 원 매도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작년에 매수하고 올해는 이제 순매도죠. 지금 간망입니다. 제가 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항복하는 구간이에요. 참호 속에 지금 숨어 있었다가 뭐 신용 물량, 뭐 미수금 물량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제 이번 주, 뭐 지난주에 막 반대면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외인들이 그 수류탄 투척해버리니까 참호 속에다가 얼굴 새카매가지고 그슬려가지고 지금 백기 들고 나오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증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랬던 이제 10월 달까지 일단 순매도했고, 근데 10월 달이 보면은 그 가장 많이 매도해요. 이번 달에 외인들이.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여기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수급 보시면요. 코스닥은 당연히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지난달에 9월 달에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한 1조 6천억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번 달은 약간 지금 지수가 저점 깨고 뭐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두려운 거예요, 심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또 밀지 않을까? 2000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그 심리가 지금 수급으로 나타납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많이 매도했고, 이번 달에 4,500억 매도했고, 근데 여기 보시면, 근데 기관 쪽은 4,200억을 매수했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 코스닥의 이제 거래소는 외인들이, 지수를 움직이는 거고, 코스닥은 이제 기관 쪽에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하고 투신입니다. 투신. 근데 지금 보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9월 달도 7천억 매수했고 10월 달도 지금 7천억 매수했거든요. 그죠?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9월 달에 1조 6천억, 10월 달도 지금 1,200억 매수를 했어요. 외인들이 이제 지난달에는 1조 2천억 많이 때렸습니다만 이번 달에 큰 금액 안 때렸어요. 근데 지난 수급 보면은 지금 매수가 우위거든요. 근데 지수는 엄청 빼버렸죠. 10월 달 더 많이 빼버렸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 반대 매매. 그러니까 코스닥만 지금 신용이 한 2조 원 정도 나왔고요. 거래소가 한 1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신용만이에요. 스탁노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스탁노도 한 1조 원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뭐 5천억 넘게 나왔고 1조 원 이상 나왔었고, 거기다 주식 담보대출도 한 2조 5천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제가 봐서는 한 6, 7조 원 이상 악성 매물이 출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 쪽이 매수 우위고 외인들도 뭐 4,500밖에 안 들였는데 개인들도 매수했고 주가는 9월보다 엄청 많이 뺐잖아요. 그런 악성 매물 때문에 시장이 더 밀린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악성 매물이 지금은 현재 이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됐더란 얘기죠. 네, 이미 출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역발상적으로 좀 생각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거래소 기준 했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특히 이제 9월부터 이제 코스피가 저점을 깨면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10월까지. 그래서 제가 9월 1일부터 지난번에는 제가 전체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 시총 증발한 금액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잖아요. 9월 달부터 이제 여기서 이게 9월 1일입니다. 이 구간이 찌글찌글 하다가 이제 9월 중순 지나서 저점 깨면서 여기서도 급락이 나왔는데 9월 1일부터 계산하기 쉽게 10월 말일까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얼마를 매도했는지 2차 전지가 LG에는 솔루션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돼요. 9천억, 포스코홀딩스가 6,700억 쭉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종목에서만 매도한 금액이 3조 거의 1,000억입니다. 3조 960억이 정확하게. 근데 이 기간에 외인들이 코스피 전체 매도한 금액을 제가 모아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코스피를 얼마나 매도했을까? 코스피 전체 금액을 제가 이렇게 딱 뽑아보니까 코스피 전체 매도한 금액은 4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3조 9,760억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3조 1,000억을 매도해버린 거야.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이 2달 동안 매도한 금액이 거래소에서는 2차 전지 빼면은 고작 7,8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2차 전지만 때렸다는 얘기지. 2차 전지만 거의 85%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때린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예. 근데 시장 밀면서 2차 전지 밀리니까 시장도 밀리면서 뭐 다른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저평가 종목군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 종목군들 판 게 없어, 사실은. 2차 전지 밀리고 지수 밀리고 저점 깨다 보니까 같이 더불어 던져버린 거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또 좀 더 들어가서 한 걸음 그 6월 달부터 한번 봤어요. 6월 달. 왜냐면 6월 달부터 이제 박스 만들었다가 왜냐하면 6월 달부터 여기 그림 보시면 외인들이 언제부터 매도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 6월 달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 6월 달을 처음에 1월부터 5월까지 매수했는데 이 친구들이 6월부터는 다시 5개월 동안 매도를 했다. 그럼 6월부터 한번 수급을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때렸는지. 그래야 나중에 뭘 또 우리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전략이. 왜냐하면 지금 메이저니까 기관 쪽은 지금 3년 연속 매도예요. 2021, 2022, 2023. 올해도 지금 아까 7조 넘게 매도였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항상 열애. 예. 그나마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비빌 언덕이 외인들의 매수가 더 유입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제 6월 달부터 매도를 했으니까 그 수급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 6종목.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6월 1일부터 여기입니다. 정확히 6월 1일부터 이렇게 박스권 찌글찌글하다가 여기서 이제 저점 깼죠. 9월 급락시켰는데 얼마를 매도했냐면 코스피 전체 금액이 순매도가 8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7조 9,500억. 7조 9,540억 정확히. 요거 매도했어요. 5개월 동안. 근데 그 중에 2차 전지 이 6대표 종목 매도한 금액을 보니까 마이너스 10조 원이 넘습니다. 10조 2천억이 나왔어요. 야,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한 13조 넘게 매수했다가 6월부터 10월까지 매도한 게 한 8조 원 정도 돼. 근데 뭘 많이 때렸나 보니까 2차 전지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때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쪽은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2차 전지 아니었으면 다른 쪽은 다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누적 개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 기업이 좋고 뭐 재료가 있어가지고 가격을 높게 주고 장중에 그냥 막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매수를 하는데 밑에서 입 벌리고 물건 던지는 거. 매도 물량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 받는 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지는 매수 물량만 받는 매수는 나중에 장 마감하고 나서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인들이 매수를 계속 합니다만 주가는 계속 빠져버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기다렸다가 그냥 던지는 거 받는 거야, 싸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예요. 2달 동안은.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메이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은 나중에, 수급이 변화가 오히려 더 매수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 먼저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 그런 종목군들을 꾸준히 보셨다가 체크를 해놨다가 시장이 안정화될 때 그런 종목군들을 먼저 매수를 해버리는 거고. 안 그러면 지금 막 뺄 때 기관하고 외인들은 매도도 안 하고 오히려 매수하는 주가는 빠져. 그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이런 때거든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이번에 막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 다 4분기에는 영업이 확 증가하고 내년에 확 증가하는데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소위 얘기하면 막말로 패대기를 쳐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타이밍만 조절해가지고 매수해버리면 돼요. 분할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 아무튼 정리를 해드리자면 6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외인들이 코스피의 전체 7조 9천억 매도했는데 그중에 10조 원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쪽은 매도한 게 없다는 얘기. 물론 이제 매수한 거는 반도체겠죠. 반도체. 왜냐하면 시장이 진짜 문제가 있어. 지금 뭐 부정론자들처럼 뭐 2천까지 빠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식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통해가지고 데이터 분석, 지표 분석 통해가지고 대응하는 거예요. 예,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던져버리죠. 외인들 다 던져버립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말씀 안 드렸네. 이제 10월 달만 제가 보면, 이거 업종별로, 그러니까 지수, 그러니까 대표 업종별 지수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0월 달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7.5%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형주가 얼마나 빠졌는지. 대형주가 7.7%, 중형주가 7.2%고, 소형주는 오히려 5%밖에 안 뺐어요. 어떻게 대형주를 더 많이 빼버렸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코스닥 지수가 12.5% 하락이 나왔는데 대형주가 14.5% 하락이 나왔고 중형주는 9.7%, 소형주도 한 10% 안팎. 그러니까 양 시장 다 대형주가 다른 중형 지수보다 소형 지수보다 더 많이 뺐다는 얘기죠. 더 많이. 이걸 제가 이제 왜 분석을 했냐면 통상적으로 워낙에 지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미국 쪽에서도 지금 뭐 경기 침체다 뭐다 뭐 제2의 금융위기다 원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얘기도 그냥 악재로 다 들립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시장이 연말에 어떻게 될지 산타 랠리가 나올지 박스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더 뺄지 말 그대로 지금 미국 경기가 꺾이면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지 정확하지 않지만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이런 데가 또 돌아서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왜 이걸 뽑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코스피 대형 업종하고 대형 지수하고 중형 지수하고 소형 지수를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코스피 종합 지수는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달에 이게 120개월 선입니다. 120개월 선이라는 것은 경기선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120개월 선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번 달에 살짝 양목 나오죠. 코스피는 이탈했었어요. 120개월 선을. 근데 이제 코스피 대형 지수를 보니까 대형 지수는 120개월 선을 이탈 안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아니면 오늘 요 방송 끝나면 3시 40분에 유튜브 공개 방송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중형 업종 지수를 보니까 중형 지수를 보니까는 120개월 선 이탈해 버렸죠. 120개월 선을. 근데 소형 지수를 보니까는 얘는 어때요? 소형 지수는 120개월 선 이탈은커녕 120개월 선 터치를 안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먼저 빠지겠습니까?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빠지겠습니까? 예? 소형주가 먼저 빠진다는 얘기예요. 금융위 때처럼. 먼저 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 경기라든지 우리 경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소형주가 먼저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형주가 빠지는 거죠. 근데 이번엔 소형주는 120개월 선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형주가 이제 120개월 선 이탈했는데 여기 중형주에는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대형주는 120개월 선 지지했네? 터치 안 했네? 소형주 같은 경우는 120개월 터치 안 했어? 이게 시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전 세계 경기에 문제가 생긴다. 외환시장, 금융시장, 환율시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소형주가 제가 볼 때 먼저 빠져버립니다. 예. 이것을 비단,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을 잠깐 볼까요? 코스닥 대형 지수. 그리고 코스닥의 중형 지수. 그리고 코스닥의 소형 지수를 보시면 코스닥도 동일하죠. 코스닥 대형 지수는 아직 120개월 선을 안 깼죠. 안 깼습니다. 시장의 중기 추세는 그래서 살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형 지수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120개월 선을 장대 음봉으로 깼습니다. 소형 지수도 120개월 선 안 깼죠. 그리고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코스피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코스피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 데이터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10년일에 최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8.2입니다. PBR 기준 8.2. PER 멀티플이 지금 한 9.78배. 워낙에 싸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코스피 소형 업종 지수의 PBR은 지금 뭐 0.5밖에 안 돼요. 싸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먼저 이 소형 지수가 먼저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수급적으로 제가 아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그들 빠지면서 안 빠져도 되는 다른 종목군까지 더불어서 신용 반대매에 나오고 수급적으로 이제 꼬여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막 저평가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한 2, 3개월 정도만 좀 느긋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대응을 하시면 상당히 좀 커다란 그런 기회장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런 걸 모르시니까 급하게 매매하다 보니까 이런 또 기회를 놓치곤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제가 2차 전지도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가총액 어느 정도 증발했는지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점 대비해 가지고 주가 얼마나 빠졌나 보세요. LG에너솔루션 거의 40%,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포스코홀딩스 47%가 빠졌습니다. 삼성 SDI 거의 반토막 났죠. 홀딩스가 더불어서 LG화학도 반토막 났죠. 49%. 포스코 퓨처엠은 66% 빠져버렸어요. 오늘 지금 반등 나오죠. SK이노베이션 반토막. 에코프로는 60% 넘게 빠지고, 에코프로 BM은 67%. LNF가 62%. 요 세 종목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이면서 2위이고, LNF가 3위, 지금 4위인가 5위 되죠. 에코프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코스닥에. 1위 기업.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도,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10월 달에 주가락,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지수가 11% 뺐는데, 코스닥은 전쟁도 안 하면서 12%. 응? 이란에 헤즈볼라하고 대한민국 육군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위 기업이 67%가 거의 70%가 빠져버렸어요. 이 정도 빠지면요, 무슨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악재, 뭐 분식회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악재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이 하락률이. 지금도 막 공매도 때려버리죠, 공매도. 지금도 막 공매도로 그냥 막 주가 눌러버립니다. 어떻게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도 고점에서 70%를 빼버리냐고.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라는 얘기죠.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군도 맞아요. LG에너솔루션 같은 글로벌 탑입니다. 다이렉트로 거의 40%를 빼버렸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하이닉스가 맞먹습니다, 일단. 예,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신 분들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금 이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다 지금 물렸습니다. 평균가 이하로 물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로 막 눌러버리죠. 외인들이 또 파생해서 수익 나면 되니까.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지금 초주금 만들어버리는 건데, 예, 다 물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손절을 하시더라도 좀 인내를 하시는 겁니다. 예, 이런 구조란 얘기, 이런 구조.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때린 게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그럼 다른 쪽은 2차 전지 외에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어떤 섹터가 됐든 간에 외국인들 기관들 2달 동안 매도 안 한 종목군 중에서 많이 밀렸던 종목군들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 상반기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밀면서 얼떨결에 같이 밀렸던 종목군들은 그래서 지금 저평가 종목군들이 널렸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 수급 다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고객에 닦으면 더 이상 빨 자리 없죠. 신용융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신용융자가 얼마 빠졌습니까 지금? 예, 요 고점에서 전체적으로 3조 5천억이 지금 투하가 돼버린 거예요. 신용만 지금 3조 5천억이 빠졌고요. 여기 스탁론이 최소한 1조 원 이상 나왔을 겁니다. 그죠? 반대 매매가 제가 딱 2조 원 나왔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수금부터 해가지고 신용 담보대출 물량도 한 2조 원 이상 되거든요. 얼추 계산해도 요번 이 하락 구간에서 이 악성 매물이 이 9월달, 10월달 동안 최소한 6, 7천 정도 해소가 됐다는 얘기지. 이 6, 7조 정도가, 천억이 아니죠. 6, 7조 정도가 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니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2차 전지 때린 게 10조 원인데 이 2달 동안 악성 매물 나온 게 한 6, 7조 원 정도 추정이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나왔으면 뭔가 이제 시장에서 타협을 한다는 얘기예요. 매도세하고 매수세하고. 야, 응? 마지막으로 맞았어 나 지금. 비 오는 날 이제 먼지 나도록 맞았어. 이제 그만 좀 더 빼지 말고 좀 하방 경제 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좀 반등 좀 나오자. 매도세들도 마찬가지. 그러자 뭐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타협하자 좀 시간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때는 보통 그 뭐 제도권의 증권사라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저점을 딱 잡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악성 매물이 막 투하되는데 누가 딱 최저점에 매수 하겠냐고요. 주식이랑 이때도 마치 지금 반대죠. 자, 코로나 때는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묻지마 매수하면서 슈팅을 만들어 버리죠. 오버슈팅 만들어야잖아요. 오버슈팅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막 코로나 터졌을 때는 언더슈팅 만들고 깨고 나서 다시 또 올려버리고. 지금도 신용 그 반대 매매 여러 가지 악성 매물이 한 5조 원 이상, 6조 원, 7조 원 출회가 됐는데 정확하게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주가 지수를 재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89입니다. 아시겠죠? 0.8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언제였냐면 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종합지수 1400 뺐을 때, 1430까지 뺐을 때. 그때 0.71까지 뺐었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이었죠. 두꺼비 벌레 잡아먹듯이 1400까지 뺐다가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 1600으로 재단했을 때는 이때도 PBR이 0.845 정도 됐습니다. 작년 9월달, 10월달 지수가 2130까지 뺐을 때 그때 PBR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0.83이었죠.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2300 기준 했을 때 0.82가 나옵니다. 이것은 10년 이래, 15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PBR 1배, 그 밴드 하단까지 내려와 봤단 말이죠. 여기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게 안 몰립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2달 동안 그런 모든 악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신용 매물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좀 때릴 만큼 때렸잖아요. 아니 글로벌 탑 기업이 고점에서 다이렉트로 40% 뺐다니까 LG 에너솔루션요. 코스닥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고점에 70% 빼버렸어요. 거기다 3대 투자 주체가 다 지금 물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하시는 겁니다. 어금니 꽉 깨무시고 좀 더 인내를 하시는 겁니다. 왜? 또 그렇다고 그거 지금 홀라다가 손절해가지고 다른 거 들어가 수익 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저평가 종목군들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 조절 못 하시고.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동일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걸 1등 해야 되는데 꼭 나쁜 거는 1등 해요, 우리나라가. 9월달, 10월달,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꼴등. 이럴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뺐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기준을 봤을 때는 10년 이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BR, PER. 10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15년 이래 최대 가소평가 구간이 가대평가가 아니고 가소평가 구간이다. 싼 종목군들이 널려 있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추세 복귀. 반도체는 추세를 지금 복귀한 겁니다. 오늘 기준, 뭐 다음 주에 다시 빼더라도 오늘 기준에 했을 때 추세 복귀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까지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수, 반도체가 추세 복귀했다? 삼성전자가 추세 복귀했고,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는데, 그럼 코스피가 거기 더 빼버린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거기다가 또 LG 에너솔루션. 지금 고점에서 거의 50% 뺐는데, 여기서 더 50% 빼버린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LG 에너솔루션이 국내 1등기업이 아니잖아요. 세계 1등기업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보고 거기서 이제 자기네 기업들 주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2차전지도 가대 낙폭 구간. 그러면 지수 저점 시그널이 좀 보이잖아, 지금. 반도체가 중기 추세 복귀했고, 2차전지도 지금 맞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먼지나 들어지 맞았기 때문에, 아픈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고. 지금 막 2달 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시퍼런 멍이, 지금은 아니, 시커먼 멍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어, 손절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저점 준다. 얘네들 때문에 지수가 또 많이 밀었으니까, 그동안. 그럼 저점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말로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방 경기가 확보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종목군들, 뭐 제약바이오가 됐던, 조선이 됐던, 기계가 됐던, 다른 업종 종목군들도 이제는 하방 경기가 확보하겠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숨쉬기가, 호흡하기가 이번 달, 다음 달은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전략은 동일합니다. 4분기 저점 구간, 바이앤홀드 전략이, 이 전략이 합리적이다.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지금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봐서는 가격 조정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슴이 아마 수동이 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계실 텐데 너무 지금부터 걱정하시고 마시고 내 기업이 뭐 수급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올 하반기 내년 실적이 괜찮아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음은 좀 편안히 가지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더 매수하시고 그날로 예, 뭐 현금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면 그런 기업들은 다 원위치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화이팅들 하시고 기운들 내시고 연말 시장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라가서요 3시 40분에 유튜브 공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